모모생각 과학 공부.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물질의 상태 변화 중에서 두 번째 시간. 그래서 물질의 상태 변화할 때 용어와 입자 배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같이 보시고요. 그럼 이 영상 공부하러 들어가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공부하러 가보실까요? 그래, 그럼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은 어떻게 변하는지, 상태가 변하는 거라고 했잖아. 상태 변화, 즉 고체가 액체되거나 액체가 기체되거나 기체가 다시 고체, 이렇게 계속 순환하듯이 변하는데, 변할 때는 즉 가열하거나 냉각시키거나 즉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상태 변화에 따른 입자 배열 나가기 전에 고체의 입자 배열은 어떤지 한번 보기로 할까? 고체는 선생님이 어떤 고체가 이렇게 이런 육각형 모양으로 있다라고 치면 그 안에 좀 모습이 안에도 이렇게 그려볼까? 그래.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선생님이 앉아서 그리려니까 자꾸만 기울어지는 것 같아서 기울어져요. 그래서 그림을 먼저 그렸는데 고체일 때, 액체일 때, 그리고 기체일 때 그 안에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입자들이 있는데 고체일 때는 그 안에 입자들이 아주 따닥따닥하게 붙어 있어. 따닥따닥. 예를 들자면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따닥. 그래, 그 안에 입자들이 참 모든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 모든 물질은 어떤 원소 원자로 입자로 되어 있는데 원소 원자는 2학년 때 공부하자. 그래, 입자로 되어 있고 이 입자가 아주 따닥따닥하게 붙어 있는 것이 고체고, 액체일 때는 조금 약간 공간이 생겨 있겠지. 그래, 요렇게. 즉, 액체일 때는 얼음이 녹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체일 때는 더 아주 널널하게, 즉,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 이때도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고체일 때는 입자들이 아주 규칙적이야. 그러나 액체부터는 불규칙하게, 기체는 매우 불규칙하게, 즉 입자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 참, 우리가 앞에서 입자들은 운동을 한다, 입자 운동 배웠잖아. 그럼 고체는 아주 따닥따닥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럼 운동을 못 할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렇게 따닥따닥하게 붙어 있지만 고체는 진동, 즉 제자리 운동, 즉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해야 돼. 즉 고체는 너무 단단하게 뭐라고요? 따닥따닥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틀린 거야. 그래, 고체도 운동하고, 액체도 운동하고, 기체도 운동하는데 그 운동량이 사람이 다 다르듯이 고체, 액체, 기체일 때 다 다르다는 거. 고체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해요. 액체는 조금 더 널널하게, 고체보다는 조금 이제 불규칙하게 떨어졌으니까 약간의 공간 확보가 생겼죠. 그래서 조금 더 운동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기체는 아주 거리가 멀어졌어요. 아주 공간이 매우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아주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거. 그래, 그래서 그 입자별의 특징도 좀 기억해 둬야 돼.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에서의 즉 입자의 운동과 그 상태, 그 배열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하고, 앞에서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웠잖아. 상태 변화, 즉 가열할 때는 이렇게 고체가 액체되고 그것을 뭐라고 했다? 융해라고 했다. 융해, 융해고. 그럼 액체가 기체화되는 거 기화라고 했지. 기화. 그럼 반대로 하나 안 왔네. 바로 고체에서 기체되는 거 승화겠지. 승화. 이렇게 승화이고, 그럼 바로 기체에서 고체되는 거 이것도 승화지요. 이것도 승화. 그런데 옆에다가 그치 기체에서 고체로, 요것은 위에 거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다라고, 그래 우리가 약간 구분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럼 기체가 액체화되는 거, 기체가 액체화되는 거 액화지요. 액화. 그리고 액체가 고체되는 거, 단단하게 굳는 거 응고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태 변화에 따라서 입자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아이고 머리가 갑자기 그래 어떻게 되는지 다시 정리해 보자. 정리해 보면 즉 융해될 때 빨간 것은 가열할 때야. 그치? 가열할 때는 융해될 때, 기화될 때 또는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는 즉 입자 배열이 점점 어떻게 된다? 규칙적이었다가 불규칙으로 매우 불규칙하게 변화되는 것을 알았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승화, 이렇게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나 액화, 응고될 때는 매우 불규칙했던 입자 배열이 점점 규칙적으로 변한다는 거, 이렇게 꼭 기억해 두고, 우리가 입자가 서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을 때 서로 옆에서 무슨 힘이 작용을 해? 인력이라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고체일 때는 매우 가깝잖아. 매우 가까워서 인력이 아주 강해. 그런데 점차 기체로 가면은 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이제 멀어지지. 멀어지기 때문에 이 인력도 약하다는 거, 약해지고 기체일 때는 인력이 거의 없다는 거. 그래, 이것도 추가해서 하나 더 알아두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그래. 즉 이렇게 상태 변화에 따른 입자 배열이 바뀌면서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데, 이때 물질의 성질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물질의 성질, 즉 맛 같은 거, 색 같은 거, 뭐 요런 것을 얘기하는데, 얼음이 녹아서 액체가, 즉 물이 됐어. 물이 됐다고 해서 거기서 단맛이 나거나 짠맛이 나진 않지. 즉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왜? 그 안에 입자들은 그대로야. 입자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입자들이 갖고 있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뭐만 변했다? 입자 배열이 점점 멀어지거나 다시 가까워졌어. 이러므로 해서 상태만 변했지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 그럼 질량은 변할까 안 변할까? 질량도 이 입자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양이야.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입자들 지금
변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무엇도 변하지 않는다? 질량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즉, 뭐는 변하지 않는다? 즉, 물질의 성질과 질량. 물질의 성질과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화학으로서 아주 중요해. 꼭 기억하자. 즉, 입자 배열만 바뀌어서 물질의 상태만 변했다는 거. 즉 입자 배열이 거리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입자 배열 아주 가까웠지. 입자 배열 규칙적이었고, 그러나 불규칙하게, 매우 불규칙하게 기체에서는 변하면서 거리가 멀어지고 또는 다시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규칙적으로 됐다는 거. 요렇게만 꼭 기억해 두자. 그럼 이렇게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입자의 거리가 멀어짐으로 해서 또는 가까워짐으로 해서 입자 배열이 이렇게 달라짐으로 해서 무엇은 변한다? 부피는 변해. 즉 부피가 고체에서 액체 갈 때는 조금 더 떨어졌지. 조금 더 떨어졌으니까 부피가 고체에서 액체 갈 때는 조금 더 부피가 커지고, 액체에서 기체 갈 때는 왕창 커지겠지. 왕창. 그래서 고체인 드라이 아이스를 비닐에다가 딱 놓고 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승화될 거 아니야.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성 물질이야. 바로 기체가 되는데, 그래서 그 비닐이가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빵빵하게. 아, 이렇게 부피가 커지는구나. 커지지만 그 안에 있는 입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도 빵빵했지만 그 빵빵한 거 그대로 저울에 재면은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대부분은 이렇게 가열하면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면 즉 부피가 커지는 게 일반적인데, 띠롱띠롱띠롱띠롱, 정말 중요한 거 있어.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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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예로 드는 물이 좀 예외란 얘기야. 물이 예외니까 그러니까 잠시 생각을 그냥 넘기면은 시험 문제의 오답으로 많이들 틀려왔어요. 그래, 물이 예외인데, 즉 물이 융해되면은 고체가 액체되는 거잖아.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은 대려 원래 일반적인 것들은 액체가 부피가 더 큰 거에 비해서 물은 액체가 더 부피가 작아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가 생수 그냥 마실 때하고 그냥 생수를 마시지 않고 바로 얼음에 그 500ml짜리를 바로 냉동실에 얼렸어. 그럼 다음날 어떻게 나온다? 아주 빵빵하게 부풀어서 나오죠? 즉 고체될 때 더 빵빵해진다는 거, 더 부피가 커진다는 거. 물만 예외야. 왜 그럴까? 물은 얼음이 될 때, 즉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면서 더 공간을 더 활용해서 좀 이렇게 공간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피가 좀 더 커지는 거야. 그래, 물만 꼭 예외라는 거. 그러나 기체될 때는 당연히 기체는 팍 커져요. 뭐든지 기체는 아주 커요. 그래, 물만 예외라는 거 꼭 기억하고,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즉 이렇게 상태 변화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은 이 입자 배열이 변하기 때문에 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 그러면서 입자 간의 거리가 변한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까지 커지거나 작아지는구나. 이렇게 변하는 거.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거, 즉 입자의 입자 자체는 입자 모양, 이런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의 성질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질량,
그 입자가 갖는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까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 이렇게 꼭 정리해 두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상태 변화의 용어겠죠. 액체가 기체될 때는 기체화 되는 거니까 기화. 기체가 액체되는 것은 액체화 되는 거니까 액화. 네, 이거 꼭 구분하면서 그리고 승화도 있었고요. 이름은 똑같으니까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인지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인지 잘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응고하고 융해도 있었습니다. 네, 요거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19번 풍선 속에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넣고 묶어 두었더니 잠시 후 풍선이 크게 부풀어 올랐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지금 여기 풍선이 있는데 이 안에다가 즉 드라이아이스 고체인 드라이 아이스 조각을 지금 넣었다는 얘기죠. 이 드라이 아이스 조각이 즉 이렇게 변화되는데 그 이유는 드라이 아이스가 원래는 고체였는데 즉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기체로 상태 변화한 것이고요. 고체가 기체로 바로 상태 변화하는 것을 승화라고 하죠.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입니다. 그럼 1번부터 볼까요? 1번 입자의 개수가 변했다. 상태 변화해도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2번 모양과 부피가 일정해졌다. 고체에서 기체가 될 때 모양과 부피가 일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피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3번 고체에서 액체로 액화하였다. 액화란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화하는 것이 액화입니다. 액화의 상태 변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3번도 고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이것은 그리고 승화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4번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 그렇죠. 고체일 때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따닥따닥 즉 이렇게 붙어 있지만 기체로 되면 즉 이렇게 떨어지면서 공간이 많이 생기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4번이 맞았네요. 5번 입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졌다. 입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도 하죠.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 인력은 고체일 때가 크고 기체가 되면 서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작아집니다. 그래서 힘이 강해졌다가 아니라 약해졌다라고 해야겠죠. 5번도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그림은 물질 상태 변화에 따른 입자 배열을 나타낸 모양이다. 아이스크림이 녹는 과정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지금 가처럼 이렇게 따닥따닥하게 즉 입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따닥따닥하게 배열되어 있는 이 모습은 고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런데 나로 가면 조금 공간이 지금 가보다는 공간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공간이 생기면서 불규칙하게 즉 입자 거리가 멀어지는 거
입자 배열은 불규칙해지면서 즉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이 나 상태는 액체가 되겠네요. 액체입니다. 그리고 달을 보면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보여지죠. 거리가 매우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매우 불규칙하게 변하면서 입자 사이 거리도 매우 떨어져 있는 이 다의 상태를 기체라고 해야겠네요. 기체. 그런 문제에서 아이스크림이 녹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처음에는 딱딱하죠. 딱딱한 모양의 즉 얼음처럼 고체 상태였다가 이제 녹는 흐르는 성질을 갖는 액체로 바뀝니다. 즉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이것을 우리는 융해라고 했지요. 융해. 융해를 찾아라 한 것이니까 가에서 나로 가는 그 화살표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 다음 보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손에 뿌린 손 소독제가 사라지면서 시원함이 느껴진다. 뜨거운 차를 마실 때 안경이 뿌옇게 흐려진다. 우리가 가를 보면 손 소독제는 알코올 성분이죠. 소독제, 알코올 성분이 증발돼서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즉 알코올 액체가 기체되는 기화입니다. 즉 기화의 상태 변화고, 나는 뜨거운 차를 마실 때 안경이 뿌옇게 흐려진다. 안경에 김이 서린다고 하죠. 이렇게 김이 서리는 것은 액화입니다. 액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액화. 1번. 가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나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가는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가열 때문에 열이 있어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상태 변화에 그렇게 흡수한 열을 상태 변화에 사용하는데 가는 기화로서 열 에너지를 흡수할 때 맞겠죠? 그럼 나는 열 에너지를 방출할 때, 즉 방출할 때는 냉각시킬 때, 즉 열을 방출하게 되죠. 액화는 냉각시킬 때, 그렇죠.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2번, 가는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나는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가를 보면 액체에서 기체로 좀 더 불규칙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규칙적으로가 아니라. 그리고 나는 반대로 입자 배열이 이번엔 조금 더 규칙적으로 변한다가 맞겠죠. 이렇게 해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가 주변의 온도는 내려가고 나 주변의 온도는 올라간다. 그렇죠. 즉 기화, 증발 같은 현상이 있으면 기화열로 흡수해 가기 때문에 주변 온도는 내려가는 거 맞고 액화될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 나는 증기 난방기에서 열을 방출하는 원리와 같다. 증기 난방기가 보일러 생각하면 되고요. 보일러. 즉 보일러를 떼면 즉 주변 온도가 올라가죠. 즉 액화되면서 수증기를 보내면서 그 수증기가 다시 액화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즉 따뜻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열을 방출하는 원리와 같다. 이것도 맞습니다. 5번. 종이 냄비로 물을 끓일 수 있는 것은 가의 원리와 같다.
가의 원리는 기화를 얘기하죠. 즉, 종이 냄비로 물을 끓일 때 종이 냄비가 타지 않고 물을 끓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물이 기화하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 냄비가 타지 않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2번. 다음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에서 어떤 상태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흐르는 성질이 있다.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 힘을 가하면 부피가 쉽게 줄어든다. 실온 25도씨에서 위와 같은 특징을 갖는 물질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지금 특징을 보면 흐르는 성질이 있고 모양이 변하고 힘을 가하면 부피 또한 쉽게 줄어든다라고 적혀 있죠. 이것은 기체를 나타내니까 기체를 찾아라 이거겠죠. 보기에서 찾으면 1번 물, 식초. 물하고 식초는 액체가 되겠죠. 액체입니다. 2번 소금, 설탕. 소금하고 설탕은 고체입니다. 고체. 설탕가루, 소금가루, 고체에 해당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3번 얼음, 우유. 얼음은 고체가 되고 우유는 액체가 되겠죠. 4번 산소, 수증기. 산소하고 수증기는 실온 25도씨에서 기체로 있는 거 맞습니다. 즉 물이 기화되면 수증기로 있죠. 수증기는 기체입니다. 5번 모래, 밀가루. 모래, 밀가루 고체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기체를 찾아야 하니까 기체는 4번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하는 거라서 즉 저번 시간에 나왔던 고체의 특징과 액체의 특징, 그 다음에 기체의 특징도 같이 문제에 들어가 있었으니 네, 복습하기 좋았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즉 상태가 변해도 우리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입자 자체는 변할 수가 없죠. 네, 꼭 기억해 두시면서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럼 즉 물질의 상태 변화할 때 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물질 상태와 열 출입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해요. 남은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